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네. 홍천욱입니다. 근데 요즘 경제적 본능은 다들 미국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 때문에 내 자산이 어떻게 될까 음.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첫째로 알아볼 게 비트코인이에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컨퍼런스 가서 비트코인 팔지 마라. 이거 우리가 뭐 미국에서 당장 다 가지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비트코인 7만 찍고 지금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기는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움직임? 이 금리 인하하고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의지와 결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결은 맞는데 믿진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음모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는 암호화폐 사기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 가지고 네. 엄청나게 비난하고 하면서 그런 맞아요. 근거들 중에 하나가 저거 다 중국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것도 사실 살펴보면은 중국은 코인 안 하잖아요. 예, 정부가 불법화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뭘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음모론은 트럼프 이거 지금 선물 사놓고 이런 발언해가지고 자기 선거 자금 마련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저는 그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의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네. 엔비디아 같은 그런 캘리포니아 쪽 테크 기업들 주식 엄청 많이 들고 있다는 게 지난번 밝혀졌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연준 멤버들이 그런 거 하면 난리를 치는데 네.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히 신기해요, 진짜. 이걸 잘 못 잡아내고 또는 네.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데 죄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코인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 안 한다. 준비 자산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길 바랬는데도 트럼프가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자산이 되려면 일단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논문 보고서를 읽는데 우리가 그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TQQQ라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해외 종목 이야기하는 건 마음이 편해요. 국내 종목 이야기하면 이제 근데 많이들 하셔서 예, TQQQ. TQQQ가 뭐냐면 나스닥 지수를 3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네. 나스닥이 1% 오르면 이 TQQQ는 3% 오르고 만대로 얼마 전 하루에 나스닥 3% 빠질 때 한 거의 10% 빠지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걸 들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2배짜리 들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 그 보초병으로 갖고 네. 있는데요. 이거 10배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정도로 네, 유동성이 그 크다. 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게 TQQQ의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게 트럼프가 이 얘기하고도 한번 7만 찍었다가 오늘 날짜로 오늘 7월 30일 오후 4시인데요. 6만 5천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10%가 아주 쉽게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 자산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자산이라는 건 만일을 위해 대비해서 갖고 있는 보험용 자산을 준비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그 준비 자산 대부분은 달러 아니면 금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금도 사실은 아주 소액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안 넣었는데 네. 코인을 넣으면 그 준비자산 잔고가 오늘은 1% 늘었습니다. 내일은 2% 빠졌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너무 어떤 크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협조가 안 될 거다.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아니,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자유고 네.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 코인 넣어놔서 돈 벌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이 정치적 부담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일 트럼프 말대로라면 코인 산업은 우리 거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관련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사실 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전기 맞습니다. 수혜주 뭐 아니면은 뭐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화석연료, 원자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오르는 중인데 어디까지 영향이 갈까요? 일단 그 비전 47이라는 아주 그 트럼프 후보의 자기 공약집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공약집을 전 뭐 헤드라인만 너무 양이 많아서 헤드라인만 읽어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ESG 철폐잖아요. 네. 그래서 ESG에서 뭐 S나 G는 저도 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E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친환경 정책은 다 폐기하겠다. 친환경은 사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은 되게 일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태양광 관련돼 있는 보조금들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즉시 미국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 석탄이니 네. 석탄 화력 발전소를 100개 짓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뭐 특히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주나 원전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이 천연가스도 발전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셰일 오일, 네. 셰일 가스 관련된 규제도 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아무튼 그래서 에너지 업계는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에너지 주식들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일기 때랑 거의 일관된 비슷할 흐름이니까 거다. 특히 이 사람의 정치적 지지 기반 중에 중요한 곳이 텍사스나 네. 오클라호마 같은 셰일 스테이트들이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금은 좀 어때요? 요즘 금도 엄청 사가지고 예, 금값도 사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저 양반이 뭘 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뭐 이 연준한테 금리를 인하해라 말아라를 지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일단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는 난 몰라 이렇게 음. 대응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자들이 좀 자산의 일부는 나는 좀 안전한 데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되겠는데 그렇죠. 이 양반이 그렇게 할수록 코인 입장은 그러니까 아무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인데 네. 이것도 뭐 이 양반이 어떤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일단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어떤 고객이 저희 찾아오셔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능성 있다. 바이든 때보단 트럼프 때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럼 뭘 사야 되냐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달러죠. 그랬더니 트럼프 때문에 달러는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 금이라는 게 있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만 있겠어요? 전 세계 부자들은 자산의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건 물론 그 돈을 지렛대로 써서 네. 또 한번 베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금이 일단 트럼프 시대에 가장 매력적인 대체 자산, 네. 대안 자산으로 부각되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입 때문도 그렇지만 사실 그 여파들 전쟁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또 얼마나 사들이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죠. 이번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가 7월 16일 날 공개됐는데 그 후 이제 2주가 흐르는 동안 대만 증시가 거의 10% 폭락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가요? 이렇게 시작해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잖아요. 이렇게 울분을 토했대요. 네. 그래서 아니 중국의 대만 침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만은 부유하잖아요.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갔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뒤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만은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중국과는 68마일 떨어져 있는데 불과합니다. 아하, 저걸 지켜주는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 따라서 맨날 돈 듣던 더 내. 얘기죠. 그리고 돈 안 낼 거면 난 안 지켜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입장에서는 요새 엄청나게 상륙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금운도 일대에서 한대요. 네. 그런 거 보면 중국이 1950년 그 한국 전쟁 일으켰던 북한처럼 미국이 개입 안 할 거야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면 또 지금 중국 경제도 망가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니까. 네. 얼마 전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네. 블룸버그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 이름인데요. 여기서 추산한 거에 따르면 대만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 세계 GDP는 10% 감소. 그리고 대만 포위전, 그러니까 들어오는 배를 막는 비행기 못 들어오게 배를 이용해서 주변을 봉쇄할 경우에는 전 세계 GDP가 4.7% 정도 하락. 와, 전 세계.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5%인데 네.
봉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만약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즌 2 이상.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가 전 세계 파운드리 생산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그 대만의 UMC와 TSMC가 네. 생산이 가동 중단되는 순간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생산이 네, 멈추는 그냥 거죠. 0이 된대요. 그러니까 암만 삼성전자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건 네. 삼성전자 자기네 폰 하는 물량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수많은 스마트폰들은 다들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TSMC에서 조립되는 거. 여기다 또 미디어텍, 그죠? 뭐 벌써 다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의 생산 공급 사슬망의 핵심 고리인데 네. 그 대만이 그렇게 되면 한국도 이제 스탑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한국산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특히 지금 스마트폰부터 이러면 또 자동차 생산도 중단된다는 거죠. 그러게. 와,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그래서 연쇄적으로. 전 세계 대충 그 공업 생산량의 한 20%를 또 중국이 차지하는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왜냐하면 침략 전쟁에 대해서 네. 적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동결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금사하겠다. 금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금산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네. 전쟁할 것. 아니 저거 지금 이자도 안 주는 금을 왜 사는 걸까? 어제 이 새끼를 안 치잖아요, 금은. 거기 그뿐이 아니라 이제 보관 비용이 또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기 우리 맨날 영화에 보면 포토녹스 연준의 금 보관고를 맨날 털잖아요. 네. 영화에서 한 100번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보관 비용까지 감안하고 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금 24K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은 되게 외환보유고에서 일부만 차지하는 자산이라 싶은데 중국인민은행이 18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다가 올해 네. 5월에 잠깐 중단했거든요. 이 정도로 금을 사들이는 걸 보면 뭔가 저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게 뒤에는 양안 전쟁 또는 양안 봉쇄, 대만 해협 봉쇄,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공포들이 시장에 꽤 있는 거고요. 네. 그날부터 우리가 대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만 좀 닫으면 네. 정말 주식시장이 너무나 행복할 텐데 우리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제 옛날 그 트위터라고 네, 불리는 좀 X죠. 지금. 예, 거기 새벽마다 저희들 일어나가지고 그거부터 트럼프 체크했죠. 대통령 그 트윗 번역하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더라고요. 우리 장중에도 계속 날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 대통령 되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트윗의 어떤 내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그걸 되게 즐기는. 그러니까 시장이 경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예, 그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종. 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사람의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분이 대통령 되는 순간 우리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리고 어떤 베팅 이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트레이딩 하다가 역으로 꼬이면 우리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안이 자꾸 금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중국의 금 매수 이런 것들을 음모론 관점에서 보면 전쟁 준비 아니냐. 왜냐하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다른 나라 가서 무역 국경, 특히 그 내륙에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금을 쓰면 그쵸, 다들 잘 되니까. 받아줄 테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 음모론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믿을 만한 지금 우리 이야기인 것 스튜디오의 같은데. 온도가 1도 내려갔습니다. 그런 거죠.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 그럼 트럼프가 되는 건가 싶잖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 이슈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그런 걱정도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또 최근에 네. 선거를 되게 못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아직도 7대3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를 싫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전체 미국 국민의 거의 한 50% 이상인 건 맞는데 카밀라 싫어요도 52%.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굴 뽑을래요? 그러면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카밀라가 한번 이기는 경우도 이번에 나왔는데 그게 아닌 누가 더 싫어요를 묻는 disapprove라고 부르는 항목에서 카밀라도 만만찮게 53% 정도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인기 없어요, 카밀라? 이유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야기해도 되겠죠? 반 PC 분위기가 정말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 카밀라로 나가는 이 대통령 후보들 중에 바이든만 미국 전형적인 백인 남성이고 네. 흑인의 여성의 이번에는 인도와 흑인 혼혈의 또 여성이시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전통적인 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조합이 첫 번째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트럼프 지지층은 되게 고정표예요. 확산력은 없는데 이 양반들은 그 도그 파이트 이제 개싸움으로 가면 굉장히 도구 파이트라고 유리한 하니까 있어 보이네요. 예, 도구 파이트로 가면 굉장히 유리한 고정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략 아무리 이 사람 인기가 없고 뭐 사고를 그렇게 쳐도 한 30-40%는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투표 의사층으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둘 다 혐오가 일으키고 도구 파이트가 되고 서로 상대의 약점을 물어뜯는 그런 식의 전투를 가면 고정표 있는 네. 트럼프에게 승리한다. 또 이점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카밀라 같은 경우는 부통령 후보를 정말 잘 골라야 되는데 네. 부디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네. 조지아주에서 백인 남성으로 고르시면 그게 좀 그래도 희석된다. 승률이 한 1-2%는 올라가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거죠. 조지아 백인 남성. 네, 왜냐하면 조지아가 지난번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예. 몇십 년 만에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바로 기아차 때문이거든요. 알라바마 현대차, 조지아 기아차.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에 살면서 영어를 한마디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 동네가 뉴욕 한인타운, LA 한인 코리아타운, 그리고 아틀란타 한인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로. 왜 그러냐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공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수많은 부품 회사들까지 진출해 있고 그러면서 거대한 클러스터들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아틀란타부터 시장 선거에서 이미 민주당이 이기기 시작하고 그다음 주지사 선거까지 이겨서 지난번 바이든이 거기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7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투표인단이 많은 주 중에 하나가 조지아거든요. 거길 잡아야 된다. 거기를 잡아야죠. 그래서 특히 트럼프가 밴스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노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결이 맞는 사람을 골랐죠. 영거 트럼프를 네. 잡은 거니까 거긴 똑같아서 지지층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이에요. 아예 콘크리트 위주로 그냥 가겠다. 가겠고 그 사람들이 그날 비가 와도 투표하게 만들자가 선거 전략이라면 네. 카밀라가 해야 되는 전략은 어차피 자기한테 고정적 지지층은 없고 사실 부통령 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그랬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원만큼 영향력 없는 상원의원이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거긴 민주당만 몇십 년째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두 자리잖아요. 그런 게 아닌 스윙 스테이트의 상원의원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로 기억하는데 조 맨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상원의 황제라고 불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의 상원의원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고정표 상원의원은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매사추세츠 또는 뉴욕주 이런 데는 항상 민주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이는 곳을 골라야 된다. 그런 주에서 된 건 그분의 능력은 탁월하겠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는 힘들죠. 그런 면에서 부통령을 잘 고르는 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 민주당이 그걸 되게 못하거든요. 네. 저는 그때 조 바이든이 카밀라를 부통령으로 선정할 때 민주당이 명예로운 패배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그 북동부 지역의 그 상원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동부에서는 절대 고르면 서부에서는 절대 고르면 안 되고 겹치니까 남부 쪽에서 자신의 어떤 파트너. 그래서 그 오바마가 시카고 출신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클린턴은 그 조그만한 주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 미국 민주당이 이긴 건 카터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중부 내지는 남부 쪽의 주지사나 정치인들이 출마했을 때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남부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배팅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서
안일하게 선거 후보를 내서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카밀라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카밀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부통령 워싱을 잘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역량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민주당이. 이제 중앙 정치를 바이든 대통령의 물론 부통령은 데코레이션입니다만 네. 이렇게 카밀라가 다음 차기라고 생각하고서 카밀라를 부통령으로 앉힌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선거는 트럼프가 연임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서 내보낸 그런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사실은 바이든한테 간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진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불명예스럽게도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그리고 트럼프만 졌는데요. 네. 아무튼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난번 트럼프가 코로나 안 걸렸으면 연임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 백악관 여직원과의 어떤 여러 네. 가지에서 그런 것까지 해서 선거운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주간 일주일 동안 못 그때를 나왔잖아요. 날려서. 예, 그때 대단히 무책임하다라는 인상을 줬죠.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걸려서 못 간 I'm 게 sick. 예.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략이 잘못된 거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는 정직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좀 정직하길 바라고 조지 워싱턴 이후에 네. 그 벚나무 창작이라 그러지만 우선 되게 솔직한 대통령들을 좋아하고 솔직하게 또 대통령이 나오면 그걸 또 남자답다고 여기는 이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거든요. 네.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저런 어때요?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출연을 못 하고요. 그래서 네. 봐주시기 바라고. 네. 아무튼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고. 낙관하지 마라. 왜냐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네. 트럼프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세상을 또 볼 텐데 그때 괜히 실망하지 말고 네.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자. 특히 금이 좋아 보인다. 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금이 좋아 보인다. 아, 색깔도 반짝반짝하고. 오늘 또 기자님 저기 단추도 금색이고. 네. 그렇습니다.